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홍준표 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대통령 후보감인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홍준표 씨는 스스로 분명히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는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주요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가지고 대선 후보감인지 아닌지 그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선 후보감이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부터 논의할 이런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감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각각 적용을 시켜가면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선 홍준표 씨가 대선 후보감으로서 유리한 면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유리한 것은 그가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남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에게는 현재 아무런 지위도 없고 또 비난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홍준표 씨는 거물급 정치인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불리한 면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히어로로서의 측면이 참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에 대한 비난은 아주 원색적이고 그리고 주로 홍준표 씨를 비하할 때 그는 좀 싸구려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로 그를 비난을 합니다. 그 점이 그의 불리한 면이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은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인 공무원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남다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대단히 애국적이어야 하고 아주 모범적이어야 하고 사소한 잘못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일 것을 사실은 어느 나라 국민이나 그것을 다 바라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어디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제 머지않아 과거로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꿈이 되지도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말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홍준표 씨라는 정치인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위대함이 부족하다. 그 비장함, 이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그 결의,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그 고위직, 당직자도 아니고 현재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현직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어차피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 아니고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선거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홍준표 씨로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능한 것은 그저 백의종군 형식밖에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홍준표 씨를 먼저 이 예시로 삼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기타 이러한 선거에서 선출되는 공무원들이 지녀야 할 어떤 경쟁적 요소 중에 행동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지금 대략 알아본 이러한 홍준표 씨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거의 전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우수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홍준표 씨가 현직이 없다 하는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보지요. 현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 조직에 목말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으로 국민과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통로 그런 것으로서 유튜브에 TV 홍카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럼도 하나 구성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통로라고 하는 것의 수준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단지 유튜버로서 인기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은 그 수준이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청자의 그 폭이 커지겠죠. 그런데 이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때는 그 수준이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흔히 생각할 때 그 저인망식으로 표를 긁어 모으면 많이 모으면 당선되겠지. 이렇게 단지 그 통계 숫자 내듯이 숫자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빗나간다 하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철학과 그리고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당연히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표만 차곡차곡 쌓아서 대선에서 뽑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을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선에서 2위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1위가 되고자 한다면은 전 국민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는 거대한 어떤 그 중심축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 시위처럼 그 개인인 국민이 하나둘 모여서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개미떼 같은 이런 것하고 다른 겁니다. 시작이 어디냐 하는 것이 선후가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둘 모여서 그 숫자를 채운다 하는 것은 애초에 흐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집합 혹은 분산 이런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파워를 중심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도력,
그 힘은 바로 이 선거 후보자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국을 아우를 수 있고 전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바르고 선하고 그리고 빛나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들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계속 밝힐 수 있는 파워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거를 바라볼 때 밑에서 열심히 뛰어주는 그 선거 운동원들,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좀 말초적인 것으로서 눈에 띄는 자금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것은 아직 그가 정당으로부터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는 자기가 현직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개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흔한 말로 자연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다 허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착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있다,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미 그의 그러한 자유 영역은 아주 크게 축소되어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국민 개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의 행동은 일일이 법의 규제 속에 들어간다, 그것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현직이 있는 대선 후보자가 지켜야 하는 어떤 제한들이 있죠. 그런 후보자처럼, 또 지금 만일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 그것을 모두 자율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위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지위가 있을 때 받는 혜택은 생각하지 말고 그 제한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당장 뉴스를 보면 그 후원금과 관련해서 규제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다음 단계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겠죠. 그것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서 거기에 저촉이 돼서 그것 때문에 어떤 법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적용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서 완벽하게 법 안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똑같이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TV 홍카콜라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거물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능력이 없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도 같이 거기에 넣어서 투여를 해서 그래서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라든지 특히 국회의원 이런 직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내 돈을 쓰면 안 되는 줄 알죠. 반드시 남의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2017년부터 바뀌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TV 홍카콜라 관련해서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슈퍼챗이라고 하는 일종의 무슨 상품권 비슷한 기부 방식, 결과적으로 효과를 따지면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2월 26일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로부터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슈퍼챗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가 방송 진행자에게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 구글은 유튜브에 입금된 슈퍼챗 후원금에서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에 구글 명의로 방송 진행자에게 수익 배분 정책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했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제45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규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에 있어 기업의 수익금 중 일부인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31조 기부의 제한, 그리고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제2항, 이 경우에도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지요. 한편 2019년 3월 3일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TV 홍카콜라와 관련해서 후원금과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TV 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 단 한 푼의 수익을 받지도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홍준표 씨가 영상에서 이 TV 홍카콜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자원봉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국민들은 홍준표 씨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홍준표 씨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정치인은 국민 대중에게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다. 대한민국은 탄핵을 겪은 그런 국가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홍준표 씨의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이나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원금, 모금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인 홍준표 씨의 이름을 걸고 돈을 받는 것은 일단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홍준표 씨에게 법을 모른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은 어이없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홍준표 씨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는 법에 관한 발언을 가끔 하는데 그 할 때마다 정확하게 맞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틀린 경우가 있고 틀린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그런가? 홍준표 씨는 검사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적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소위 장롱면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은 리걸마인드를 다시 키워야 하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죠. 그가 검사를 했던 것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온 그 법조문도 숙지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어떤 이슈를 다룰 때는 세세히 매번 직접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생활 태도를 대폭 바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훑어가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하겠다. 물론 남보다는 이러한 감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장롱면허, 이 장롱면허라고 하는 것이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계속 나오게 되면 위험하고 그리고 특히 선거가 이제 그렇게 기간이 많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틀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것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백의종군을 하는 처지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씨가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실제로 기여를 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당대표하고 당직자에게 든든한 우군으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평당원인 지위에서 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물 정치인으로서의 또 역할과 그러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의 그 조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위대함 이미지 기르기, 천박함에서 벗어나기 이런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추구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첫째, 홍준표 씨는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하면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어째서 21세기에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비장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현실이고, 그뿐 아니라 홍준표 씨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그와 같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선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 그러한 각오가 있다면은 그들에게 자유한국당의 기회가 갈 것이다. 그것이 아마도 이 시대를 제대로 읽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대단히 현실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죽으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죽는 사람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죠. 차라리 평범하게 앞으로 자연적으로 받은 그 수명 동안 살아가는 것이 더 이익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정치의 그 무대에 제일 앞면에 나서겠다. 그런다면 결국 한 번 승부를 하는 거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홍준표 씨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지킨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게 된다면, 그러면 무엇이 좋은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우리 5,100만 모두에게 참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때 이 역사가 요구하는 대선 후보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씨는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대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물론 지금 우리는 홍준표 씨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 큰 그릇은 그가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정책,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비전, 이 화제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대선 후보자가 될 사람이 하는 화제, 내놓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 5,100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정치 공론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계층이 어렵다. 또 무엇이 잘못되었다. 마치 그 문재인을 바늘로 찌르는 그런 식의 어떤 비판, 또 그러한 구체적인 해결책, 이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다 빠짐없이 촘촘히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을 때 중심축을 세우는 이 일은 5,100만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하고 그런 큼직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실무적인 이야기로 우수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선거를 대비하는 후보들,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먼저 돈을 들고 쫓아와서 자기를 밀어줄 부하나 추종자를 먼저 모으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 이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모든 노력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직접 해야 합니다. 돈 주고 사람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소셜미디어를 관리할 때도 좀 연습을 해서 대충 훑어보더라도 자기가 직접 훑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위험은 자기 몸으로 자기 스스로 다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주위 사람을 믿고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다 하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남이 써준 글로 페이스북에 올리면 안 됩니다. 남이 써준 원고를 낭독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점검해 가면서 직접 국민을 마주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수한 팀을 꾸려갈 때에는 보조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하고 거의 맞먹는 동료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충성하고 어떤 특정인을, 홍준표 씨를 호위하고 편드는, 일단 그 점에서 그들은 단독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의미밖에 없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삼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삼류에게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야 하는가? 홍준표 씨가 바라보는 이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그 목표를 향해서 각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독보적인 실력을 지닌 사람들을 팀을 구성할 때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홍준표 씨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영입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물론 그 안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안목이 천박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이것은 수련을 해서 단기간에 향상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기 눈이 변변찮으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마치 에이스 수사팀을 꾸리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유능한 사람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현재 자유한국당은 야당입니다. 전국에서 A급을 공모해서 그렇게 데려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물론 대한민국 자체도 지금은 모든 그 제자리에 있는 인재들이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유의할 것이 스펙은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 그런 조건이죠. 그런데 그 스펙을 보면 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와서 추천하는 사람들, 지금과 같은 난세라고 해야 하는 이런 때에 추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권행위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주위에서 호평하는 사람들, 그것은 그 추천받는 사람이 돈 뿌렸다, 이렇게 보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팀을 꾸리는 그 인재는 그렇게 무한히 많은 것은 아니고 일정 숫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그래서 우수한 팀을 구성한다 하는 것은 거의 승패를 가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떻게 보면
우량주가 아닌 홍준표 씨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좀 스스로 관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